검사고 교수고 전문직에 종사를 하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식들을, 아내를 들들 볶는 그런 잔인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범죄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부터 자기 자신을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듯이 너무 쇠장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비관적으로 혹시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난 착해야 된다. 그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손해가 많았고 너무 제 삶이 불행했고 너무 내 자신이 소심해졌고 너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극단적으로 불행의 늪에 빠져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남들에게 비춰주기에는 나를 너무 좋게 보지만 실상 내 마음은 너무 슬펐고 화났고 우울했고 불안했고 창피했고 살기가 싫을 정도로 괴로웠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 더 나쁜 거죠.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가장 나쁜 사람은 남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가장 나쁜 놈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왜냐하면 나쁜 놈은 결국은 벌을 받게 됩니다. 나쁜 사람은 어차피 남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면 당연히 도둑질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욕을 한 사람은 그 사람도 나에게 계속 욕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어차피 벌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좀 벗어나서 억지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좀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거는 어떠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음의 방법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좀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몇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움받을 용기.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착해져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라면 철저하게 미움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나의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미움받아도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날 싫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무리 내가 못해도 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애를 써도 그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미움받을 용기를 이제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주장이 명확해집니다. 나의 주장이 명확해졌을 때 타인이 나를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면 그 사람은 나를 쉽게 봅니다. 가볍게 봅니다. 오히려 나를 조종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도 없는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오히려 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꼭두각시처럼 판단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충분히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그들 한두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를 존중하자.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무시하면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것에 올인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난 존중 필요 없다. 나를 사랑하는 거 필요 없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나는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했을 때 그 삶이 가장 위대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남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관심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주게 되면 결국 타인이 그런 나를 보면서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걸 안 해도 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죄송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구걸과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렇게 구걸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까요? 아닙니다. 결국 무시하게 됩니다. 거지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집착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착해주면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떠납니다. 아내가 의처증이 생기고 남편이 의부증이 생겨요. 이제 아내가 의부증, 남편이 의처증이 생기면 결국은 의심하면 할수록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런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난 내가 싫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죄송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혼자 우울증에 빠져서 술에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서 숨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까지도 할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남이 아닌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자. 그 말은 이제 미움받아도 된다.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으려고 구차하게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비굴해가면서 나를 욕해가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히 욕먹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요. 때로는 거절도 할 수 있고 죄송하지만 저 오늘 바빠서 안 됩니다. 부장님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구야 자꾸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너를 안 만날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거절도 필요하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상대방이 했던 요구를 내가 들어줄 정도가 된다라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라. 거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을 못하면 계속 여러분은 그 사람의 요청 때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저 나쁜 놈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힐까? 왜 너는 양심도 없냐? 왜 너는 배려심이 없냐? 그러면서 저 사람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칼에 그 사람을 잘라버리거나 그 사람에게 엄청난 분노와 공격의 에너지를 던지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다. 물론 거절을 하더라도 충분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무턱대고 싫어요! 그래 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상황이 지금 제가 너무 심적으로 힘드니까 이 일을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냐를 쭉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다 보면 그만큼 부모나 친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겁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은 애정결핍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부모로부터 지나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 부모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잔소리하는 것도 결국은 부모가 사랑을 주지 못한 게 돼요. 이 말은
자꾸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기보다도 자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은 자꾸 사랑을 받기보다 엄마로부터 부담을 받게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애정결핍이고 심리적인 불안이라는 거죠. 그런 애정결핍과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더 잘해야 되고, 더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욕 안 먹어야 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숨겨야 돼요. 억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항상 답답해져요, 그 사람들은. 저녁 내내 잠도 안 오고, 그 사람들은 또 항상 생각이 많아요.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식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비즈니스도 어려워지고 자기 삶이 불행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상처를 치유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착하다는 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좋은 건 맞아요. 착한 건 좋은 건데 그 착하다는 것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거냐,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배려해주고 그걸 통해서 나도 즐거울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가장 완벽한 착한 사람이겠죠. 그거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속으로는 화가 나고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쁜 놈이 낫다. 왜냐하면 나쁜 놈은 솔직하기라도 하는데 이 착한 사람에 빠져버린 사람은 겉으로만 이렇게 착할 뿐이지 속으로는 더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과 타인에게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는 좀 진실되고 진솔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조금 욕먹더라도 되도록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에게 좋은 거구나.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각자의 마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내 스스로 당당해지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영이었습니다.